이제 검찰청이 사라집니다. 그럼 대신 어떤 조직이 대체하는지 그동안 수사와 기소 독점을 가지고 있었던 검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 기자, 1년 뒤 검찰청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바뀝니까? 검찰청은 지난 77년 동안 수사와 기소 두 가지 기능을 함께 수행해 왔습니다. 그렇죠. 이 범죄 혐의를 찾아내서 입증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자를 재판에 넘기는 일이죠. 수사와 기소를 한 기관이 동시에 하면 권한이 너무 크니 이걸 분리하겠다는 게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서 나눠서 맡게 됩니다. 네,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는 공소청. 그럼 공소청에서 검사는 수사 없이 기소만 가능한가요? 예, 추가 논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이 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보안수사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요. 검사의 보안수사권이 유지된다면 처음부터 수사를 할 수는 없어도 중수청이나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을 보완하는 수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보안수사권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향후에 검찰 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당 강경파는 수사와 기소 분리가 핵심인 이 검찰 개혁이 무색해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이 중수청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보안 수사권을 넘어 문재인 정부 이전에 수사 지휘권까지 복원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 기자, 그런데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 하나만 점검하고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검찰청의 반응도 좀 궁금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지금 법이 완전히 통과된 상황에서 입장이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퇴근길에 한 말인데요. 네. 방금 이제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 의결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말하면서도 좀 안타깝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입법부에서 통과가 됐지만 안타깝다 이런 반응을 검찰총장 대행이 보였다. 이 소식까지 속보로 좀 전해드립니다. 앞서 얘기를 계속 이어간다면 보안 수사권을 갖게 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소청 검사가. 그러나 만약에 수사권을 갖게 된다면 그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범위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렇겠죠. 이 법무부가 오늘 이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범죄로 제한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선거 관련 범죄는 수사를 못하게 된 거죠. 지난 2022년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려고 만든 규정을 다시 없앤 겁니다. 네. 대통령령에서 중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도록 위임하였다는 취지는 분명합니다.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법에도 맞지 않고 이 검찰개혁 이후 보안 수사권이 남게 되더라도 지금처럼 수사 범위는 꽤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큰 줄기로 봤을 때 이제 수사와 기소가 이제 분리가 되고 검찰의 수사권도 어느 정도 제한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 검찰개혁 과제 또 뭐가 있습니까? 아직 결정해야 할 것도 해야 할 일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 검사라는 단어가 들어간 법률만 100개가 넘는데요. 어허. 그만큼 일단 관련 법을 모두 개정해야 하고요.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겠죠. 검찰청이라는 명칭이 사라지는 만큼 행정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당장 전국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들어갈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고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도로 표지판에 적힌 검찰청이라는 명칭도 다 바꿔야겠죠. 네, 그렇게 바꾸는 것도 외에 사회적 비용도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현지호 기자였습니다.